안녕하세요. 체리파파 송정근입니다. 왜 체리파파요 또? 어제까지 팟핑스였는데 네. 정체성이 좀 혼란이 있다. 네. 정체성을 너무 여러 가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어서 네. 이제 하나로 밀기로 했습니다. 체리파파입니다. 안 바뀌는 겁니까 앞으로? 네. 예. 안녕하세요. 시사 피카츄 보도국 막내 임지은 기자입니다. 학교 밖 청소년들 관한 문제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서 취재를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? 네, 네. 일단은 뭐 저희가 보통 취재할 때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네.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됐고요. 네. 제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꼭 한번 사례자를 만나봐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이 학생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좀 스스로 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였 기초수급 생활자 기초수급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학교 밖을 나오게 되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한다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.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단지 나왔다라는 이유로 네. 1년에 한 65만 원씩 교육급여가 원래는 나오는데 그게 이제는 지원이 싹 다 중단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이 좀 생활이 힘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.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라고 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달라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죠. 이제는 원래 공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런 교육을 못 받으니까 네.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.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그 교육 환경 여건상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자습을 하거나 아니면 인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만났던 그 제보자 사례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인강비조차 결제하는 게 그렇지.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. 그래서 네. 이 학생도 그 매년 나오는 65만 원으로 교재비도 사고 그리고 인강비도 네. 결제하고 뭐 학원비도 결제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싹 다 끊겨버린 상황인 거예요. 네. 저 어떤 상황까지 봤냐면 이제 그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시설을 가거든요. 네. 거기서 이제 뭐 검정고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지원도 해주고 교재도 주고 하는데 그 교재를 주는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. 그 기관에만 400명의 학생들 그리고 그 중에 120명 정도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주는 책은 한 과목당 한 10권? 그거를 120명, 거의 140명이 돌렸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. 그 문제집을. 이야. 근데 사실 문제집이라는 게 그 위에다 이제 밑줄도 긋고 뭐 그렇죠. 필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거 채점도 하고 별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문제집을 두고 옆에다가 공책을 두고 그 문제집을 다시 필사하는 거예요? 그렇죠. 필사해서 그 필사한 노트에다가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. 와.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네. 이거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네.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학교 밖 청소년이 가는 그 센터가 거점형 센터가 있고 작은 중소센터가 있거든요. 근데 거기 지원되는 비용이 있긴 한데 네.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너무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되더라고요. 거점형이 한 5,200만 원 정도. 네, 한 5천. 근데 그 정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점형에는 공부가- 아까 말했던 한 400여 명이 있는 네. 겁니까? 네. 아, 맞네. 근데 네. 이제 5천만 원으로 400을 나누면 네. 얼마죠? 100만 원인가요? 뭐 그것도 안 되는 거죠. 10만 그러니까. 원인가요?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. 좀 더 많은 예.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느끼게 야, 됐던 것 같아요. 예. 공부하시는 환경은 좀 괜찮나요? 가본데. 제가 네. 제가 가봤으니까 제가 가본 데를 말해야죠. 저도 한 군데 가봤는데 네, 어떻게 왜 가셨어요? 거기도 취재하러 갔었죠. 과거에. 아, 근데 과거에. 네. 거기는 사람 수도 적었지만 그 학동 쪽에 있었거든요. 학동 쪽에 지원동 쪽에 있었는데 너무 지원도 없고 많이 없고 학생들도 좀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학교 밖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 때문에 본인들도 많이 기가 좀 눌려 있는 네. 느낌? 거기 그런 느낌을 많이 하루 받았어요. 급식비가 6,000원 지원된다고 아, 하더라고요.
요즘에 6,000원으로 한 끼 사 먹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제가 가본 곳은 네. 마찬가지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는데 그 이제 보통 한 과목당 아이들에게 그래도 알려줄 수 있는 강사가 붙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뭐 1교시 해서 뭐 과학 시간이 열리면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서 검정고시 과학 공부할 때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질문도 하고 그런데 이 센터에서 이 강사들의 인건비를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받아요. 자원봉사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연명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문제집을 살 도저히 여력이 안 되니까 네.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걸로 돌려쓰고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또 음. 그걸 받은 학생들은 공부해서 다음 학기에 내년에 이제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요.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그거를 좀 이렇게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 이기순 의원이었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기순 의원이 예.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. 조례를 발의한 내용을 좀 알려주실까요? 그 조례의 핵심은 네. 대한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주자는 건데 14일 날에 발의가 돼가지고 그 시의회 의원 전부 다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갑자기 교육청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왜 왜 안 그렇지? 되는 거? 예. 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 조례가 이 상위법이랑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상위법이랑 충돌이 되고 조례는 이 법령에 의해서 그 말이 안 된다. 마련되지 않은 뭐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. 네. 조례안이 심지어 통과가 됐고요. 발의가 네. 돼서 통과가 됐고 시의회에서도 교육청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인 좀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조례를 만든 건데 이마저도 교육청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뭐 상위법에 없으면 절대 지원해줄 수 없다라는 게 취지고요. 네. 사실상 이거를 오히려 시청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떠넘기고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. 당장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데. 네. 시사 인터뷰 오늘에서도 이걸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봤는데 이해는 가. 양쪽이.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도움을 받아야 될 진정한 그 수혜자가 누구냐는 거죠. 그러니까 대한교육기관의 그 학생들이잖아요.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관들이 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